선정 없이 치솟던 에코프로가 한풀 꺾인 뒤 상장하는 자회사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 관련 포스팅입니다. 밸류체인이 확실한 에코프로답게 머티리얼즈는 양극재의 직전 단계인 전고체를 만드는 기업으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다만 공모가 밴드가 적정한지 어떤 기준으로 밸류를 책정했는지가 관건이겠죠. 앞으로 청약 일정 입주가는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장 일정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공모주는 10월 30일 11월 3일 기업 수요 예측을 통해 11월 7일 공모가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수요 예측이란 주관사가 기관에게 너네 이 정도 가격이면 몇 주 사고 얼마나 오랫동안 안 팔고 가지고 있을 거니? 를 물어보는 과정입니다. 기관의 수요 예측을 통해 공모가 밴드를 기준으로 최종 공모가가 결정됩니다. 청약 기일 7일 공모가가 확정된 후 바로 다음날인 11월 8일 9일 이틀 동안 청약이 진행되고요. 청약은 일괄 청약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수량을 배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다음번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공모가 밴드 최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공모가 밴드는 36,200원, 46,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시는 것처럼 밴드 상단이 44,000원으로 2,000원 하향됐죠. 최근 2차 전지 인기가 식고 유동성이 빠지면서 주관사에서 부담을 느꼈는지 밴드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과연 이 공모가 밴드는 적정할까요? 만약 밴드 자체가 높게 설정됐다면 아무리 전고체 전망이 밝다고 하더라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 이후 주가 흐름은 뻔할 거고 밴드가 낮게 설정됐다면 상장 이후 주가 흐름은 좋을 겁니다. 뭐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투자의 기본이니 공모가가 쌀지 비쌀지를 봐야겠죠. 보통 IPO하는 기업의 가치는 상대평가를 통해 정합니다.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비교 그룹을 선정하고 해당 기업의 PER 또는 EV/EBITDA 또는 PBR을 기준으로 평가하죠. 다만 공모주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하이니켈 전고체 사업이 주력으로 국내 유일한 회사입니다. 즉 국내에는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PER 그룹이 없죠. 그래서 주관사는 사업 모델이 유사하고 전고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양극재 업체를 모집단 추가해서 기업 가치를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EV/PDA로 가치 평가한 이유는 전고체처럼 기반 시설 비중이 큰 장치 산업의 경우 감가상각비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PER이나 PBR보다 EV/PDA로 평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참고로 EV/PDA 방식은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 대비 기업의 가치가 몇 배가 되느냐를 보는 겁니다. 가령 EV/PDA가 100이라면 영업이익 대비 기업의 가치가 100배 부풀려져 있다는 거죠. 출처 니트리게는 블로그 EV한 기업 가치 로 시가총액과 승부세를 더한 뒤 현금 자산을 뺀 금액입니다. 보통 기업 인수합병에서 필요자금을 산정할 때 EV를 차용하죠. 출처 니트리게는 블로그 EVIPDA는 세전 영업이익으로 영업이익에 감가상각비 후 현자 산상각비 세금 이자 비용을 더한 금액입니다. 단순히 당기순이익이나 영업이익으로 계산하지 않고 세전 영업이익으로 계산하는 건 EBITDA가 해당 기업의 영업활동으로 얼마나 벌고 있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모니터를 만드는 기업이 실제로 모니터 제조 판매에서는 적자를 보지만 땅이 많아서 임대료를 받아 현금 흐름이 가진다면 이 기업은 제대로 된 기업일까요? 아니겠죠? 따라서 이런 부분을 배제하고자 EBITDA를 활용하며 이는 현금 창출 능력을 배분합니다. EVIPDA가 현금 창출 능력을 바라고 EV가 기업 가치이니 이 둘을 나누면 해당 기업을 사서 본전을 뽑으려면 몇 년이 걸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V가 200억이고 EVIPDA가 50억이면 4년이면 본전을 뽑는다는 뜻입니다. 비교 그룹을 통해 본 EV/EVIPDA 단기 기준 최근 12개월 기준으로 CNGR, 포스코페처엔, LNF, 코스모 신소재, 피어 그룹의 EV/EVIPDA의 평균을 내면 63.5배가 나옵니다. 확실히 타 기업 대비 높게 나오네요. 아무래도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다 보니 기업 가치가 높게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관사는 EV/EVIPDA를 구할 때 두 가지 조건으로 구했습니다. 23년 단기 기준 최근 12개월과 23년 단기 대 2에서 연으로 환산한 개수인데 여튼 이 두 가지를 평균으로 계산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공모주의 평균 시총은 354만 4,268백만원입니다. 약 3.5조 원이네요.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될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9,091위 정도 됩니다. 삼성카드 바로 아래 정도 되네요. 코스피에 상장된 전체 기업 수가 800개가 넘으니 상위 10% 수준은 됩니다. 물론 이 시가총액이 그대로 반영돼서 주가를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주당 평가가액 산출된 시총이 3.5조 원이었고 공모 후반 인근은 전체 주식수가 7,180만 주이니 1주당 주가는 49,360원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공모가는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경우 공모가 할인율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할인율이 1,027% 수준으로 최종 공모가 밴드는 36,200원, 44,0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최근에 상장한 두살 로보틱스의 경우 할인율이 23.8%, 38.5%였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상당히 할인율이 낮습니다. 즉 주가가 그만큼 비싸다고 볼 수도 있고 전고체 산업의 전망이 밝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비싸게 책정해도 살 사람들은 살 거라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전고체란 양극재에서만 쓰이는 용어가 아닙니다. 흔히 전고물질로 화학에서 화학 반응을 통해 다른 물질로 바뀌는 전 단계의 물질을 말합니다. 따라서 머티리얼즈의 경우 정확히는 양극재 전고체 업체죠. 하이니켈 전고체 시장 점유율 현재 머티리얼즈 글로벌 하이니켈 전고체 생산 케이팟 기준 점유율 순위는 8위 정도 됩니다. 대부분 글로벌 전고체 시장은 사실상 중국이 꽉 쥐고 있죠. 양극재 밸류체인을 다 갖춘 에코프로도 중국산 전고체 의존도가 95%에 달합니다. 안정적인 양극재 생산을 위해선 전고체 내재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 IPO를 통해 조달되는 금액의 대부분을 공장 증설에 사용합니다. 공모를 통해 모집되는 자금 5,195억 중 3,895억을 시설 자금에 투자합니다.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짓고 막대한 기계장치를 설계하는데 2,324년에 걸쳐 3,895억이 소요됩니다. 공모자금을 바탕으로 현재 계획 중인 CPM 3,452 공장이 완공되어 27년 풀가동되고 R&D 공장도 6공장까지 27년 풀가동된다면 계획과 기준 공모주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글로벌 순위는 5위까지 올라갑니다. 현재 세일스 27년 점유율 예상 27년 글로벌 5위까지 오르고 중국을 제외하면 1위입니다. 현재 생산 개발을 늘리고 있는 포스코페처엠이나 고려아연도 순위번으로 올라오네요. 아직 청약 일정까지 시간이 꽤 남았고 그동안 모회사인 에코프로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향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된 후 주가 흐름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시장에 관심이 많으니 상장 직후 주가의 변동도 클 겁니다. 보통의 공모주의 경우 상장 직후 크게 올랐다가 하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이번 머티리얼즈 청약 때는 치고 빠지는 방법도 고려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